안녕하십니까. 저는 우사랑동물병원의 강기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젖소의 질병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병이라고 한다면 아프다와 아프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난 요 근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할 정도로 아픈 것도 건강한 상태도 아닌 그저 그런 상태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프다면 우리는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죠. 이제 회사를 가지고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업무의 강도가 매우 높고 또한 야근과 같은 것도 많습니다. 다른 회사보다 업무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들은 아픈 직원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대다수의 직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인해서 업무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런 업무 효율을 냅니다. 이 경우 회사의 사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몸이 아픈 직원들을 병원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머지의 직원들이 생산성을 낼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과연 적은 숫자의 이 사람들을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대다수의 업무 효율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업무 효율, 자기가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대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회사의 효율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을 젖소 목장에 대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는 일반적으로 우유를 만들어내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많은 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질병도 많습니다. 이 경우 젖소 목장의 목장주는 사장과 같은 입장입니다. 즉, 아픈 소에 관한 치료를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대다수의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소들에 관해서는 특별히 해주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소들이 아픈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젖소의 질병이 집중되는 시기는 바로 소가 새끼를 낳는 분만의 시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바로 전환기라고 부르는데요. 전환기란 영화에서 한 장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 즉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젖소에서 크게 두 가지의 증상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혈입니다. 유혈은 혈액 중에 칼슘의 수치가 매우 낮아져서 젖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젖소가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케토시스입니다. 케토시스는 소가 섭취하는 에너지가 자기가 필요한 에너지보다 많이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마치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당장 쓸 수 있는 것은 지갑의 돈입니다. 지갑의 돈은 혈당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가지고 자신의 에너지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게 부족하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야 됩니다. 이 은행 계좌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지방입니다. 지방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때 부가적으로 생기는 것이 바로 케톤입니다. 케톤이 점점 많아지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이것을 케토시스라고 부릅니다. 대부분 목장에서는 유혈과 케토시스에 집중적인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유혈과 케토시스를 가진 소들이 처음에 몸이 많이 아프고 그렇지만 이것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를 하면 유량의 회복도 그만큼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유혈과 케토시스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한다면 전환기 때 일어나는 많은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고 유량으로 대표되는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고 근 20년 동안 우리는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를 통해서 유혈과 케토시스를 치료하는 것만으로는 생산성을 올리는 데 부족하다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바꾸어 줘야만 생산성을 올릴 수 있다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그 무언가는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은 질병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일종의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이라는 증상이 젖소의 몸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는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염증은 크게 세 가지의 패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급성염증입니다. 급성염증은 빠르게 염증이 확산되었다가 바로 치료를 해주면 염증의 수치가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는 많은 젖소의 질병이 바로 이 첫 번째 패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빨리 질병을 찾아내고 치료를 했을 때
이것은 급격히 유량이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하기 때문에 이것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낮은 수준의 염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병의 증상으로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낮은 단계에서 시작한 염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점점 그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마치 산속에 불이 붙었을 때 처음에는 아주 작은 불씨지만 이것이 점점 커지면서 나중에는 사람의 힘으로는 끌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마지막 패턴의 염증입니다. 대다수의 전환기 시기의 젖소가 겪는 많은 생산성을 깎아먹는 바로 이 질병이 마지막 패턴의 염증이 되겠습니다. 이 염증은 전신적으로 확산되면서 실제적으로 유량이 떨어지고 다른 전환기 질병으로도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패턴의 염증을 잡는 것이 생산성에 올리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염증이 나타났을 때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증상은 바로 식욕이 억제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밥을 먹지 않는 많은 소들이 있는데 이것은 일종의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식욕이 억제되면서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면 전이와 같은 질병도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염증이 없는 소의 경우에는 칼슘의 수치가 떨어졌다가 칼슘을 섭취하면 바로 올라가는 정상화되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증을 가지고 있는 소의 경우에는 이 칼슘의 수치가 쉽게 오르지 않고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전환기 질병에 걸리기 쉽고 또한 도태율에 있어서 정상의 소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자궁염과 유방염입니다. 분만의 시기에는 자궁과 유방은 쉽게 병원체에 의해서 감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전신적 염증으로 발전하는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폐와 소화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폐의 부피와 피부의 부피 그리고 소화기의 부피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폐는 폐포라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소화기는 손가락과 같은 육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펼쳐보면 피부의 면적을 1이라고 하면 폐의 면적은 50, 그리고 소화기의 면적은 150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면적이 넓을수록 감염이 일어나기 쉽고 염증으로 발전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의 면역세포의 70%는 소화기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감염,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가 질병을 일으키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지만 스트레스가 어떤 식으로 질병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밝혀낸 것은 바로 최근의 일입니다. 스트레스는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누적적으로 만성적으로 쌓이게 되면 바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것은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일종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노출하게 되면 활성산소라고 부르는 것이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불안해진 세포를 안정시키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의 강도가 너무 강하다 보면 이 활성산소가 이 항산화제보다 훨씬 더 비중이 많아지고 이때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세포가 죽게 되고 이 세포가 죽는 과정에서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포가 죽으면 일종의 이 면역 반응에 의해서 염증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산불처럼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염증 반응의 가장 큰 이유이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많은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라고 한다면 바로 분만입니다. 분만을 시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또한 밀사나 고온 스트레스 그리고 어린 소가 나이 든 소들과 함께 지내면서 겪는 그 모든 것들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제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이 염증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소가 편안한 환경에서 지낸다는 것은 축사의 면적이 얼마나 높고 환기가 어떻게 되고 그 천정이 얼마나 높고 이런 것으로 결정되는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가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누워서 쉴 수 있고 그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환경, 이 모든 것이 바로 소가 편안한 환경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가 편안한 상태로 있지 않다라는 많은 증거들은 눈으로 관찰하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우사의 넓이가 충분히 넓은데 소들이 한 곳에 모여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어정쩡하게 서 있는 소가 있다면 이것은 소가 편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염증을 관리할 수 있는 사양 관리입니다. 염증은 분만을 기점으로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분만을 전후로 해서 항산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했던 염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산불로 비유하자면 항산화제를 분만 전 3주 이전부터 사용하고 그리고 분만 후 한 달까지 사용하게 된다면 마치 이 산 위에 비와 같은 물을 뿌려서 쉽게 불이 붙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바로 항산화제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비타민 E나 셀레늄은 대표적인 항산화제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합성 원료이고 대다수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천연 물질로서 얻어진 폴리페놀로 대표되는 그런 항산화제입니다. 보통 이런 것은 블랙커런트, 캐슈넛 같은 데서 많이 발견되고 이것이 더 좋은 이유는 일반적인 합성 항산화제에 비해서 그 효과가 2배에서 4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 항산화제를 분만 전 한 달, 분만 후 한 달 최소 이렇게 급여를 해주면 대부분 일어나는 산화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규칙적으로 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염증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었다면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급성 염증에 대한 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농가들은 치료의 방법론적인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급성 염증이라는 것이 빨리 찾아내서 치료할 때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이 관찰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에게 사료를 주거나 차교를 하는 것은 항상 정해진 일이고 하기 싫다라도 합니다. 하지만 농가에서 아픈 소를 찾아내는 이런 관찰들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관찰해야 하는 이유는 아픈 소를 빨리 찾아내는 그런 이유도 있지만 관찰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아픈 소를 찾아낼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바둑 기사로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인들이 보기에 바둑을 두는 사람들은 매우 신기합니다. 어떻게 복잡하게 바둑알을 놓는 그 순서들을 다 외워서 바둑이 끝난 후에 그것을 복귀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하나를 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바둑을 둘 때 일정한 패턴을 찾아내고 그대로 따라서 복귀하는 것입니다. 소들을 관찰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소를 잘 관찰하는 사람은 소를 잘 관찰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그 패턴을 빨리 찾아내고 아픈 소를 찾아내는 능력이 2.5배나 높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분만을 전후로 전환기 질병들이 다발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급성 염증이든 그것이 잘 밝혀지지 않는 그런 염증의 패턴이든 이 염증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만 전 한 달, 분만 후 한 달 천연 항산화제를 급여함으로써 우리가 쉽게 잡아내지 못하는 이 염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산성을 올리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끝까지 강의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